근데 결혼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하단 말이죠.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다른 사람 말을 좀 안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가지려고 하고 비교를 하고 하는 순간에 이게 좀 삐끗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오늘 그 이제 최서영 작가님이시죠. 네네. 작가님을 모신 거는 뭐 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쓰셔서이기도 하지만 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은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결혼도 잘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결혼해서 또 저축도 잘해야 되고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결과거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섭섭하네요. 왜요? 아니 제가 정말로 딱 그 30대 한 중반 정도 넘어가면서 네.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돈도 열심히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집이 없었거든요. 집이 없으니까 이게 인생을 대충 산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잘못 살았다고. 네. 서러웠어요. 아니 뭐 잘못 살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한 게 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 거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결혼부터 이제 막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도 이게 부동산 유튜버지만 결혼 얘기들을 좀 하는데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즐겨봐요. 네, 우리 가전주부님께서는 이제 결혼도 하셨고 네. 거기다 또 아기도 낳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거기다 또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네. 좀 남자랑은 좀 다른 이야기에 다른 네네. 관점에서 또 결혼 얘기도 해주실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할 얘기 너무 많아. 해야 될까? 어떻게 네. 오늘 사부 가나? 네네네. 네, 그러면 우선 아이를 우선 낳았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를 낳아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낳은 지 109일 됐거든요. 109일. 그러니까 아직 4개월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뭐 호르몬이 이제 아기랑 좀 뭔가 연결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럴 텐데 일단은 뭐 세상이 뭐 좋아졌다고 하고 뭐 이렇게 네. 해도 결국에는 좀 여자가 음. 그냥 좀 생물학적으로 네.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많긴 많은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아이만 보면 어때요? 확실히 좀 예전에 아이 없을 때에 네. 생각하던 어떤 아기라는 존재랑 네. 내 새끼랑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너무 예쁘죠, 진짜. 사실 저는 가장 그 사고의 차이 중에 큰 게 뭐냐면은 네. 저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제가 아기한테 시간을 내주고 아기를 봐줘야 되고 이렇게 아기가 저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네. 아기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이니까 그렇죠. 그냥 기꺼이 제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게 뭐 그렇게 아깝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아기랑 너무 붙어 있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애를 보러 이제 집에 이제 가면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쵸. 가라고 그래 막 애가 나를 막 밀어. 그럴 가라고 땐가요? 밀까 네. 그만 나가라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 애를 낳기 전에는 저도 애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네. 낳아야 되는 막 계산을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계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그냥 이렇게. 얘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낳기 전에는 모르시죠. 네. 몰랐죠. 전혀 몰랐고 네. 정말 정말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다 뭐 전 재산을 다 잃어도 네. 선택하라고 하면 이제 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놓치고 가기에는 너무 내가 이걸 몰랐으면 너무 아쉬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시고 가시는 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 나름에. 오히려 애를 낳아보니까 네. 알 수 있겠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나름의 삶도 되게 즐거웠고 그 나름의 삶은 또 너무 편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쁜 거는 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모를 거면은 그냥 모르고 가도 괜찮거든요. 모르니까 오히려 상관없는데 네, 맞아요. 알게 되면은 너무 되돌아갈 좋지만 수는 없어요.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그 원래 딩크 부부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채널에는 결혼까지는 오케이인데 아이는 안 낳는다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결혼하실 때 이미 딩크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딩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제가 되게 구독자고 열심히 보는데 아마 네. 비슷하신 분들이 이제 사연에도 나왔었던 것 같고 비슷하신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막상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거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노후 계획이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가족들 챙기고 이런 거를 계산해 보니까 도무지 애를 낳아가지고 키울 자신이 없고 네. 사실은 애를 낳아서 키울 자신은 있지만 애를 번듯하게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면서 네. 키울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못 해줄 거면 내가 낳는 게 지금 다들 그 얘기예요. 이런 네. 세상에서 이게 맞는 건가? 네. 그 계산이 안 나와서 사실은 딩크로 살았던 거죠. 계속.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남편이랑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애가 없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홀가분하게 살다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굳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린 절대 안 낳아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 우리 그냥 안 낳아도 행복하고 우리 삶을 잘 즐기고 네. 우리 삶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을 찾고 대신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자. 일하는 재미를 찾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애가 좀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네. 뭐 생긴 걸 뭐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낳았더니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몰랐으면 큰일 날 뻔. 네. 아, 그리고 그 계산을 했는데 이제 애가 나오니까 계산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계산법이 달라질 뿐 오히려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애기가. 네. 네. 저는 그 어제도 제가 이제 젊은 31살 된 유튜버 남자분을 만났는데 결혼을 전혀 안 하시고 뭐 아직 네. 결혼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는 분이었는데 네. 전혀 얘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부 캐릭터,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거다. 네. 근데 절대 로그아웃이나 지울 수 없는 게임 캐릭터인 거야. 네. 그래서 얘를 평생 키워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좀 쉽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20살 정도 키우면은 그냥 뭐 경제적 지원 안 할 거 아닌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0년 동안 현질을 한 게임 캐릭터를 어떻게 지울 버려? 거냐고. 그럴 수는 없다. 네, 이 네. 게임 끝까지 간다.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정확한 네.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막 들죠. 이 애가 어찌 보면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네, 얘를 이제 잘 키우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고 뭐 잘 키우는 게 꼭 뭐 얘한테 뭐 돈을 발라가지고 네. 뭐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고 네. 그리고 얘가 없었을 때는 내가 그냥 안 하거나 포기할 수 있었던 것도 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악물고 하게 되는 그런 게 아직 제가 100일이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가면 정말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딩크 하시다 이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했지만 네, 딩크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딩크로 사셨던 것도 맞고. 네네네. 그러면 딩크로 지금 계속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나라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굳이 그건 선택이다? 여유 있으면 나라라고 낳는 게- 하면 또 너무 아. 전통적인 가치에 타협하는 뭐 그런 아,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네. 얘기를 또 이제 저는 낯으니까 좀 조심해야죠, 그런 이거는.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네. 근데 경제적인 여건도 되고 뭐 아이를 꼭 싫어하지 않거나 특별히 뭐 아이를 안 낳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은 네. 그냥 인생에서는 사실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네. 그게 또 이제 뭔가 내 인생에 또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인생에 이제 자유이용권을 끄는 거예요. 태어난 네. 것 자체가. 네. 그럼 최대한 많이 타보고 여러 개 타보고 어.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여러 번 또 더 네. 타면 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알려면은 네. 결국에는 그 롯데월드 한 바퀴 다 돌아야 알 수 있는 해봐야죠. 거잖아요. 음. 그래서 다 경험해보는 게 나에게 또 줄 수 있는 선물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나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나와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뜻을 정하신 분들에게는 네, 제가 뭐 뭐라고 말을 한들 이제 그 네. 뜻을 지키실 거지만 고민이 되시면 저도 같은 고민을 했다가 나와 보니까 또 행복이 있어요. 확실히. 다른 게 있다. 힘든 건 맞는데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딩크가 롯데월드면은 아이를 낳은 건 또 에버랜드네. 약간 또 다른 놀이 그렇죠. 동산 뭐 같은. 후룸라이드였다면은 여기도 이게 재밌지만 여기도 자유로드롭도 재밌다. 한번 타보고 그런 그런 거죠.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딩크까지 왔는데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결혼. 네. 결혼하는 거는 좋은가요? 어때요? 결혼이요. 제가 항상 네. 그 결혼하기 전에 새겼던 말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그 유명한 말인데 네. 이게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한 여자는 있지만 남자 못 만나서 인생 망한 여자는 없다. 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못 잘못 만나서 그렇죠. 인생 망한 남자는 있지만 뭐 못 만나서 망한 사람은 네. 없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이상한 사람이랑 하느니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얘기가 사실은 지금 거의 대세죠. 네, 저는 그게 그리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굳이 맞지도 않은 사람끼리 만나서 네. 그 힘든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음. 그리고 결혼을 해서 또 나름 행복하게 이제 살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안 맞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이 길을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사랑을 안 했으면은 이겨내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막 너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그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맞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이기도 하고 네네. 안 맞아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근데 결혼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하단 말이죠.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자기가 그 좀 이렇게 선호하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먹고 놀고 뭐 이런 게 좀 또 잘 맞는 사람이 좋아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고 이제 뭐 인품이 좋은 사람이 좋아, 난 돈이 많은 사람이 좋아, 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좋아, 뭐 연하가 좋아, 연상이 좋아. 이게 사람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좀 있죠. 분명히 있다고 네. 봐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좀 안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가지려고 하고 비교를 하고 하는 순간에 이게 좀 삐끗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육각형 이상형이 봤어요 그 영상도. 요즘에 인기라고. 네. 그러면 그건 너무 과도한 욕심인가요? 아니 자기가 육각형 다 채웠으면은 따질 수 있죠. 네. 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자기도 딱히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뭐 남을 이렇게 조건만 본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뭐 그 육각형에서 뭐 하는 게 네. 막 뒤지는데 네. 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만 뭐 본다든가 뭐 그런 것도 저는 옳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요즘에 네. 워낙 또 자산의 격차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력을 1순위로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력도 중요한가요? 어떻게 중요한 생각하세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력을 이미 갖춘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게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네. 같이 하자 뭐 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너무 고생했거든 솔직히. 네. 예, 신혼 때부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힘들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작할 때 진짜 네. 제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같이 읽어가는 재미가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력을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네. 그 뜻이 좀 같은 사람을 가는 게 경제적 만나는 게 관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그러니까 사람? 그 부익남님 채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뭐 내 지금 재테크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이런 그런 사람 많죠. 네. 아, 그 엄청 저는 많아요.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야 설득이 된다. 안 되면 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경제력이 중요해진 세상인 만큼 네. 또 그런 거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경제적인 능력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네. 앞으로 좋아질 사람,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애시당초 있는 사람.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없잖아요. 너무 작아지잖아요. 너무 없죠. 범위가. 네. 그런 사람이 나와 결혼을 왜 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죠. 네, 너무 사랑하나? 왜 해야 되지? 약간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볼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두세 개만 따지라고 그랬어요. 뭐 네. 육각형 따지면은 네. 절대 못 만난다. 네.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세요? 완전 동의해요. 여자분들도. 네네. 저는 그러면은 완전 그래도 동의. 여성의 입장에서 네. 이건 꼭 챙겨라. 이거는 필수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할 말 있어요. 뭐 있나요? 저는 책임감 있는 남자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 왜냐면 사실 저는 아기 낳기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요? 얘가 좀 놀면 내가 벌면 되지. 아이가 없을 때. 예, 이 사람이 좀 일 안 하고 싶어 하면은 내가 좀 채워주면 되지. 그게 꼭 내가 뭐 여자라고 해서 뭔가 경제적 혜택을 남자한테 받는다? 나 그거 좀 자존심 상하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임신, 출산, 육아 요거를 제가 딱 겪어보니까 내가 정말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네.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구나. 아, 이때는 상대방이 좀 받쳐줘야 될 때가 있구나.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여기에 얘까지 같이 사고를 쳐버리면은 네. 내가 못 살겠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정말 좀 현실적으로 확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저는 지금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뭐 물려받을 게 맞느냐 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관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 경제관념이라 하면 또 나와 그 맞는 경제관념인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신적 독립이 안 됐다. 네. 결혼하지 마세요. 정신적 독립 못하면. 네. 그럼 나도 같이 독립을 못할 생각을 하면서 나도 같이 이제 뭔가 그 부모님 슬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 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의 가정을 꾸리고 싶고 우리 부부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독립이 안 된 사람이 당연히 결혼하시면 안 되죠. 네. 그냥 뭔가 계속 뭐 엄마나 뭐 아버지 찾고 막 그냥 뭐 뭔가 아들이나 뭐 이렇게 계속 자녀의 마인드로 계속 사는 사람. 네, 안 그런 되죠. 거는 좀 그런 조심해야 사람이랑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저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 네.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상관없이 그러기는 한데 사실 연애할 때 좋은 사람이 결혼할 때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꽤 많잖아요. 연애랑 결혼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하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좋은 사람 저는 비슷하다고 보세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몇 년 전에는 네. 사실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나 이 남자친구 너무 좋은데 네. 얘랑 결혼은 못 할 것 같아. 뭐 돈을 뭐 흥청망청 써. 네. 나한테 선물은 잘해주는데 네. 모아놓은 건 없어. 뭐 이런 어. 얘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친구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지금은 얘 친구들이랑 같이 내가 어울리는 게 좋지만 결혼하고도 애도 낳는데 저런다? 난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대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나이 찼다고 결혼을 해야 되는 세상도 아니라고 보고 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의 내가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일 계속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이 결혼 전과 결혼 후는 그렇게 크게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랑 그렇게 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네, 오히려 결혼을 하는 거는 좀 연애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요즘 부부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게 꼭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버는 돈이 만약에 300이요. 네. 근데 400씩 써. 네. 근데 나한테 한 270 쓰고. 그런 연애하기 좋은 남자인가요? 그건 연애하기 좋은 남자도 아닌 거죠. 네, 저는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이걸 명확하게 생각해요. 해야 되겠네요. 아니 자기 네. 앞가림 못하고 저렇게 미래 생각 안 하고 뭐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데 전 그렇게 고마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연애할 때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연애하기 좋은 남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걸 그리고- 구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결혼 이제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네. 토론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음. 그 사람이 일단 좋은 사람이고 나서 음. 잘 해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막 퍼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바른 사람이어야지. 다른 사람. 정말 별로인 사람인데 나한테는 잘해주니까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는 음. 저는 좀 무서운 건 것 같아요. 사랑은 변하거든요. 바뀔 수도 있다. 변하거든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사랑은 변해요. 사랑이 아닌 것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다른 형태로 사랑의 변할- 형태가 변한다. 네,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성적으로 좀 좋은 사람을 만나야 어쨌든 간에 네네.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후배라든지 네. 아니면 좀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한테 그 지금 남자랑 사귀고 있는데 헤어져라고 말해야 되는 어떤 뭐 기준 같은 거 있나요? 친구 좋아하는 건요. 친구랑 거의 막 친구 부르면 막 하고 그러면 무조건 그건 결혼하면 안 돼요? 이제 저희 남편이 네. 너무 이제 그러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집돌이 같은 스타일. 조금 친구가 있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 안 나가 좀 나가 이런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너무 또 친구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이제 또 활발하게 만나는데, 근데 좀 좋긴 하거든요, 그게. 결혼하면 좋아. 저만 바라보는 게 되게 좋긴 하거든요. 요즘에 그거 있던데 너드남이라고 네네. 그걸 막 요즘에 약간 뜨는 단어라고. 네네네. 약간 조금 뭐 그런 거 막 사회생활 좀 안 하고 하지만 그냥 좀 이렇게 착실하고 사고 안 치고, 사고 안 치고 그냥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결혼하기 좋다 뭐 이러는데 그런 거요? 약간 그런 뭔가 좀 연애할 때는 좀 답답한 게 오히려 결혼하면 좋다 이런 느낌인가? 연애할 때도 좋지 않나요? 그러면은 나밖에 모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막 활동이 많아요. 외부 활동 네. 막 되게 많고 그러면은 조금 좀 고민해봐라. 어떤 성향이든 좀 네. 자기랑 맞는 게 결국에는 되게 그럼 이렇게 보면 중요한 되겠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지 뭐든 상관없는데 네. 왠지 나한테 뭔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나 네. 나랑 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꼬이면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촉은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네. 네. 이게 이제 쌓여 있는 어떤 이런 데이터지. 네. 이 촉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함께 있을 때 뭔가 약간 쎄하다든가 뭔가 약간 오장육부가 좀 불편하다. 네.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제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어요? 아니, 네. 절대 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은 정말 만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게 네. 이게 내 남편이 되는 거기도 한데 결국에는 우리 집의 가장이 되는 거기도 네네. 하잖아요. 뭐 내가 가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같은 배를 탔으면은 노를 같이 져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 책임감을 망각하고 내 산반 너무 중요하다든가 네. 뭐 등한시한다든가 가정을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연애할 때 책임감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네. 좀 이렇게
뜨문뜨문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거. 뜨문뜨문만 하면 결혼 안 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거나 막 네네네. 2주에 한 번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사실 잘하려고 연기하면 연기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네. 매일 보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뭐 의도된 어떤 그런 불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사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당했다면 이제 그거는 피해자 잘못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네. 보는데 그냥 가능한 모든 촉을 다 동원해가지고 봐야죠. 책임감.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거 정말 봐야 뭔가 되고. 고생스러운 일을 할 때 묵묵히 하는 거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까? 여행을 가서 뭔가 막 고생스러운 일들을 막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도 헛짓거리하는 사람 많던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결혼하기 전에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책임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좀 강하게 생각한다는 거를 좀 봐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게 뭔가 쎄하다 싶으면 아니고 웬만하면 맞다. 이게 네, 촉이 맞아요. 맞다. 그리고 어쨌든 가족이 좀 1순위가 되는 거 그런 네. 거 정말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결혼해서 되게 고생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뭐냐면은 제가 남편이랑 이게 먹는 게 되게 안 맞았어요. 먹는 게 안 맞는 것도 고생스러워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대충 뭐 알아서 네.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먹는 시간도 안 맞고 메뉴도 안 맞고 이 음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율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고 저 남편이랑 신혼 초 때 한 1년 그때 정말 싸운 거 말고는 네. 이렇게 많이 싸운 적 없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게 싸웠던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된다.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시켜 먹어야 된다. 이런 걸로 싸웠거든요. 왜 만들어 먹어야 되죠?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내가 싫어하는 재료를 빼서 그리고 이게 뭔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나눠줄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번 먹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이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남편은 그렇게 음식하고 힘들어하고 먹는 거 한 3분인데 그거를 왜 집에서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전 좀 고기를 싫어하는데 네. 남편은 뭐 고기를 되게 좋아한다든가 그럼 그거 힘들겠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메뉴 선택할 때 맨날 정말 힘들고 막 싸우고 외식이 네. 정말 즐겁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먹는 거 안 맞으면 고민해 봐라. 식구가 안 맞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진짜예요 이거. 저는 진짜. 좀 잘 맞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거 모르시죠 그 고충을. 네. 근데 식궁합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테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좀 던져야 된다라는 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상대방은 아니 우리 위험은 감수하지 말자. 그냥 뭐 저축을 하고 아껴 쓰고 짠테크를 하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둘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너무나 다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맞지 않으면은 매번 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매번 한 사람은 답답하고 네. 이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긴 그런 그래요. 것도 네. 취향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긴 그렇죠. 그럼 지금 경제관 이런 거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네네. 건데 혹시 네네. 그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저 경제권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요즘에 보통 여자분들이 나 이거 경제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네네. 분들도 많은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재테크 실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신혼 때 네. 이게 그냥 아파트 명 막 이야기해도 네. 돼요? 다 얘기해도 되죠. 네, 저희가 이제 어디를 살았었냐면 그 성수동에 성수동. 그 트리마제 있잖아요. 네. 근데 트리마제가 딱 정확히 보이는 그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아, 그때는 트리마제가 올라가기 전이었고 네. 막 모델하우스가 있던 미분양이 나던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뭐 그랬죠. 네, 막집 웬만한 사지 마라 사람들이, 했을 때니까. 마음만 먹으면 집 살 수 있는 시기였는데 맞아요. 사기 싫어했던 시절. 맞아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가지고 네. 반전세밖에 없고 네. 하도 전세 그 이제 하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인데 저희 남편은 집을 사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명확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대출 모험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네. 저는 나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전세 살면 되지. 음. 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마음 졸여가면서 이자 내가면서 이자가 거의 뭐 월세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트리마제를 남편이 우리 막 대출을 정말 80%막 이렇게 연끌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좀 미쳤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못 사게 했는데 지금 그게 엄청 올랐잖아요. 대박이 네. 났고 성수동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도 네. 그 당시 한 8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실패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군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때 8억일 때 네. 남편이 사자고 그랬어요. 이건 사자.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강남이야? 무슨 성수동을 8억이야? 아니, 그때만 해도 성수가 좀 지금 분위기는 네,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안 샀는데 안 샀고. 20억이 됐죠 지금 네. 거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또 끝났어야지. 안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경기도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네. 그쪽에 무슨 호재가 있다고 하면서 네. 그걸 이제 또 사자는 거예요. 아, GTX 호재가 있다 이러면서 GTX 사자는 호재. 거예요. 아유 그러면 초기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좀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아니 무슨 서울을 사야지, 왜 우리 이렇게 경기도를 또 아. 사야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이왕 살 아니다. 거면 똘똘한 한 채다. 이렇게 아. 해가지고 사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또 한 15억이 됐죠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가 남편한테 경제권을 안 줄 수가 있겠어요. 이까지 했는데. 세 번, 세 번 네,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남편 말을 듣게 됐고 네. 또 이제 성향적으로도 네. 저는 그냥 뭐 일을 하고 일을 버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이제 좀 계산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계산 잘하고. 네. 숫자에 좀 밝고 이런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남편이 하는 게 아무래도 서로를 위해서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핸드폰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네. 공인인증서를 그냥 다 안 깔아놓을 때도 되게 많아요. 남편은 제 인증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뭐 비밀번호, 아이디 네. 이런 거 다 알고 있고요. 예, 뭐 그 내 자리 뭐 핀번호 네. 다 알고 있고요. 네. 전 남편 거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없다는 얘기는 정말 돈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을 안 하신다는 네, 거니까. 다 이렇게 내놨다. 예. 아,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게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 성별을 네, 따지나요? 둘 거기서. 다 어차피 예. 경제 공동체니까 둘 네. 중에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꼼꼼하고 조금 그나마 좀 돈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좀 재테크에 좀 관심 좀 있고. 밝고 예. 어.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아. 사실 우리 남편도 그렇게 밝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몇 아니, 근데 번의 제가 봤을 촉이- 때 이 정도면은 몇 번의 촉이 좀 좋았던 아. 거지. 요거 3번 했잖아요. 그럼 60억이에요. 60억인데 그게 못 해가지고 이제 빵원이 됐는데 네. 근데 그게 또 뭐 어떤 주식의 실적이라든가 네. 이게 또 코인 말아먹고 이런 거 보면은 코인은 또 안 돼요? 이게 또 이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아. 건가라는 생각은 부동산만 끊임없이 지금, 하시기를. 들고 네. 있어요. 혹시 남편분 다음에 보고 있는 어떤 유망 지역 없나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망 지역이 네 유망 번째 기회.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분 예. 요즘에 은근히 관심 있어하는 어떤 그런 동네들. 저희가 이제 일산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일산에서 어떤 또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아. 그쪽을 또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확실하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네. 또 부동산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한번 그냥 놀러를 한번 가봐야 된다는 네. 거예요. 가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또 수다 한번 떨고 그렇군요. 아시죠? 부동산 벽에 이렇게 네. 지도 보면서 이 지역이 내가 아. 지금 여기 뭐 다 도장을 받고 다니고 있고 이런 거 한번 또 듣고 오고 했었어요. 야 이게 저희 채널에서 그 재테크에 관심 없는 아내를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 네. 지금 남편분이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네 맞아요.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안빈낙도의 삶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네. 그리고 남편은 어떤 정말 그 자본주의의 산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남편이 좋은 데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아. 뭐 식당도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집도 좋은 동네 많이 데리고 다니고 좋은 네. 좀 잘 사는 친구들 뭐 집에도 한번 놀러 가볼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다니고 의욕을 해보니까 막 끌어올리게 했구나. 네. 좋더라고요. 좋죠. 돈이 네.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제가 볼 수 있는 세계가 많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꼭 이거를 속물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구나. 내가 벌이고 싶은 일을 더 거반내고 벌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망이 되겠구나 돈이. 이런 생각을 많이 심어줬고 그리고 정말 보러 가기 싫고 귀찮다고 하는데도 온갖 데를 정말 임장을 다 다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또 그런 본 집들이 많고 아는 네. 것들이 많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말 그 어떤 부부의 어떤 가치관이 하나가 다른 걸 바꾸기에는 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산증인이 네. 오늘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이랑 저랑 좀 얘기가 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여기 느낌이. 사실 부익남에 네. 우리 공주형이 이게 출연을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아니 아까 저 김밥 그 사 먹는다는 것부터가 네. 이 투자를 네. 투자 마인드가 있다. 네. 뭔가 이렇게 가성비 이런 거 만들어 먹는 거는 저도 약간 좀 스타일이 맞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렇게 이제 요리의 꿈을 접고 네. 네.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너는 나가서 일해라. 이런 거 내가 하겠다. 이렇게 또 밀어주기도 했어요 남편이 많이. 그렇군요. 지원도 또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자녀부터 결혼 얘기까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이 요즘에 워낙 또 경제적으로 막 지금 뭐 풍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 연령대도 좀 늦어지면서 뭔가 막 갖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내가 좀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결혼은 현실이야. 근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막 사랑으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결혼한 지도 좀 되셨고 네. 이제 여성분으로서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한테 네. 결혼은 그래도 어떤 걸까?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각자의 결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남편의 되게 부족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래 저 사람이 저것까지 갖췄으면 나랑 결혼을 왜 했지?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네. 또 남편도 어쨌든 결혼하고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좋은 점만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남편이 어쨌네, 남은 뭐 어떻게 뭐 신라호텔에서 뭐 억을 써가지고 결혼을 아. 했네, 뭐 강남에 뭐 아파트를 시부모님이 해줬네 이런 네. 거를 생각을 해봤자 네. 그거를 막 고민을 하고 속을 쓰려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은 고민을 하시는데 음. 어차피 그거는 정해진 환경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일단은 그냥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그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네. 내가 정말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거를 포기를 못 하겠다. 그렇게 살지 않느니 난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결혼 안 하는 것도 답이에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네. 안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게 결혼을 해야 행복하고 뭐 안 하면 안 행복하고 또 뭐 결혼을 하면 불행하고 힘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살기 나름이더라고요. 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수 없다면은 괜히 그 안 되는 길을 가가지고 네. 고생할 필요도 없다. 네, 괜히 뭐 좋은 마음으로 결혼하는 상대방 아. 마음 아프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긴 그렇죠. 결혼하면 상대방의 인생도 어쨌든 나랑 같이 이제 묶이는 네, 네, 건데 네, 맞아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뭐 상대방 고생시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참 좋은데 그 네. 비교라는 게 네, 네.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네, 네,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네, 네. 결혼할 때 다 옆에서 네. 너 진짜 결혼할 거야? 네. 너 진짜 이런 데 할 거야? 막 계속 그러잖아요. 너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내가 너 10년지기 친구라서 이래. 네. 이런 얘기들 막 들어오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저 엄청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 그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를 네. 그냥 숨겨야 예식장 다 잡고 집 다 구하고 나서 했어요. 아. 하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을 많이 보태니까 정말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 좋은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었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네. 되고 그거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네. 서로 그냥 정말 조용히 하다가 저희는 다 결정되고 나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방어를 하지 않으면은 네. 이 결혼이 정말 나도 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안 좋게 끝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네. 흔들리기가 정말 쉬운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결혼 날짜 잡고 막 이러면은 더 사람이 원래 불안하기도 한데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면 맞아요. 얘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하면서 점점 흔들리는 건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정답을 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막 그 친구가 네. 뭔데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남 얘기에는 말 못하긴 참 쉽죠. 뭐 야 내가 이런 언니 뭐 이런 친구 다 봤는데 이건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뭐 점쟁이야 뭐야 앞은 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좀 서로들 남의 결혼에 네. 좀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 게 좋을 것 오지랖을 같고, 떨지 말자. 네. 오지랖 떨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자체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의뢰 이렇게 다들 오지랖이구나. 내 생각에 맞는 거면 맞는 거다.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방어할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조금 더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죠. 굳이 뭐 나이에 밀려서 환경에 뭐 밀려가지고 상황에 네. 떠밀려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네. 세상에는 특히 더. 네. 저 마지막으로 검증 한 번만 받고 싶어가지고 네. 스드메 중에 스튜디오 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저도 제 결혼 사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저도 잘 모르고 아니 핸드폰이 이렇게 좋은데 아. 뭐 굳이 그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없는데 막 쪼개가지고 그거 갖다 싸우느니 음. 그냥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결혼식 비용도 사실 좀 되게 어찌 보면 그 비경제적인 논리로 많이들 움직이는데 네. 저는 그게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좀 후회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네, 너무 저는 많은 돈을 썼어. 저는 아꼈어요. 네, 그냥 그래요? 저는 나름 알뜰하게 해가지고 후회가 정말 하나도 안 되고 어. 정말 다들 이렇게 알뜰하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불행하지 않아. 뭐 사진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 괜찮아라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결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 둘이 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의견 다 모아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걸로 점점 가면서
어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로 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니 뭐 예식 장비 내줄 거고 뭐 드레스 뭐 사주실 거고 하면 이제 말 보태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축하만 해주세요. 그냥 주변에서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그렇죠. 그러면 바로 되겠다. 그거죠. 네. 할 말 없으면은 여기까지라고 네.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끊어가면서 네. 좀 자주적인 그런 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고 명쾌하네요. 네.